이 중등 스타일로 사실 공부하면은 고등에서는 그냥 미끄러진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무조건 등급 떨어진다, 등급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느끼는 거를 중3 때 느꼈으면은 성공하는 건데 네. 중등만 해도 사실 그렇게도 버틸 수 있는 건데 고등은 이제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다 똑같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어려운 학교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학년 때부터 미적분이 나온다든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고1 배우는 거 다 똑같을 텐데 어려운 학교들은 대체 뭐 어디서 내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교과서 외에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준 부교재라든지 프린트가 있습니다. 부교재 프린트? 네. 그래서 부교재 또는 프린트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주로 변형해서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부교재 프린트에서 변형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교재 프린트를 잘 하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교재 뭐 프린트만 해서도 잘 볼 수 있긴 한데 뭐 거기서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뭐 외부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로 꾸준히 일단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부교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 중학교 때처럼 막 숫자만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 정말 많이 꼬아서 내거든요. 많이 틀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 기출문제인데 지금 왼쪽에 있는 문제가 서초구에 있는 모 자사고 학교에서 실제로 좀 부교재고요. 오른쪽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거의 뭐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제 나눈 식만 다릅니다. 부교재에서는 2x-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x-2분의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고 이제 실제 기출에는 3x-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x-3분의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숫자만 변형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문제는 점수 주려는 문제고요. 이런 거부터 틀리면은 이제 그냥 미끄러진다고 봐야 되네요. 그냥 무조건 등급 떨어진다, 등급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부교재 있는 거는 무조건 일단 해야 되는군요. 네, 숫자 변형된 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된다. 또 번호도 보시면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교재만 확실하게 공부해도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맞춘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등급 변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제 같은 학교 시험인데요. 마찬가지로 왼쪽이 학교 부교재고 오른쪽이 기출 문제입니다. 이제 딱 봐도 문제가 많이 다르죠. 이제 부교재에서는 Z가 주어졌는데 기출에서는 ZN이 주어졌고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 FN을 보시면 부교재에서는 Z바가 등장하는데 기출에서는 Z분의 1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되는 아래를 보시면 이제 부교재에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고 이제 기출에서는 자연수 M의 합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합이라는 것 자체가 답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고 그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문제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이제 문제 풀이를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 절대 못 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문제 자체가 똑같이 이제 규칙성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개념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개념과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이제 중등까지는 변형이 돼도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외운 걸로 비슷하게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고등 가기 시작하면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중등 정도 실력으로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갔을 때는 뭐 거의 못 푸는 경우가 많겠네요. 부교재에서 심지어 나왔어도. 네, 나왔어도 심지어 좀 어렵게 변형이 되면 학생들이 이게 부교재 문제인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 네, 저 이거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다른 이제 지점들 돌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완전 학군지라고 볼 수 없는 이제 지역들도 사실 많이 가는데 고등학생들 이제 점수랑 시험지 같은 걸 이제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등 원장님이랑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학교에서 있는 부교재는 거의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도 거의 부교재에서 똑같이 나오거나 이제 학교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나 이런 데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대체 왜 못 푸냐. 근데 이제 그 고등 원장님도 이게 고등 가면은 못 푼다 이렇게. 아마 이제 문제도 사실 복잡하고 개념도 복잡한 데다가
여기서는 문제 변형이 조금 꼬아서 낸 거지만 실제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숫자 변형만 돼도 이제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애들도 많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제 풀이를 그냥 외워서 대충 하는 학생들은 정말 단순 변형만이라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 고등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곤란하긴 하겠군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 하나만 바꿔도 이제 완전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외워서 했던 애들은 정말 다른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를 했었으면 여기서 이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고등이 쉽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중등 스타일로 사실 공부하면은 고등에서는 엄청 이제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중학교 때 보시면 보통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대비를 보통 어느 정도 하죠? 보통 이제 한 3, 4주 하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평소에 계속 진도만 나가죠. 진도 나가다가 딱 멈추고 시험 3, 4주 전에 멈춰서 그때 내신 대비를 하죠. 내신 대비를 3, 4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3, 4주면 수업이 뭐 보통 한 6번에서 한 8번 그 안에 푸는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외워서 공부한 친구들도 다 100점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죠, 거의. 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신 대비를 얼마나 할까요? 고등은 그냥 계속 내신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뭐 들어가서부터 그냥 입학하면서부터 계속 쭉 내신 이렇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으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진도를 더 나간다거나 거의 뭐 불가능하고 학생들은 계속 내신 대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1 첫 중간고사만 본다고 하더라도 보통 고1 첫 중간고사가 4월 말에 대부분 있거든요, 학교들이. 그럼 이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이 중3 커리가 끝나는 게 중3 보통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11월부터 고등과정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공부하고 이제 내신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양도 많고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훈련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게 중학생처럼 이제 풀이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고1뿐만 아니라 고2한테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2 학생들도 이제 상담하러 오면 이제 생각 많이 해서 고민 많이 해서 풀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3쯤 되면 사실 학생들이 스스로 느껴요. 느껴요? 네,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뀌는데 어찌됐든 이제 고2한테까지도 그런 얘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끼는 거를 중3 때 느꼈으면은 성공하는 건데 고등학교 수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이제 고3이 다 돼서 느끼면 이제 조금 입이 타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심지어 학교 시험이 엄청 쉽게 나오는 데라 하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아까 이제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지를 않고 단순히 외워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 변형조차도 이제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비일비재 하고 이런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봤을 때? 네. 이제 문제를 딱 봤어.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 많이 어려워. 그럼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죠? 어려우면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맞습니다. 아니면 답안 짚고 별표를 칩니다. 별표를? 별표를 치고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막 설명해 주시면 그거 듣고 막 이해했어. 그때 이 문제를 이해하지. 풀 수 있어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문제 외에는 거의 못 풀죠. 못 풀고 사실 그것도 시간 지나면 그것도 까먹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못 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최소 10분 이상 문제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과제도 숙제도 해가야 되는 데만 의의를 두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그냥 고민 안 하고 이거는 그냥 패스해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 별표 쳐오고 이런 애들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친절하게 그런 거를 이제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한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만 해도 안 되면 그냥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니까 네. 이러면 거의 소용이 없네요. 네, 그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어떻게든 풀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들이 네. 막히면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씩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실제 상담할 때 숙제하는 방법도 똑같이 알려줍니다. 숙제하는 방법. 그거는 어떻게 해? 숙제를 할 때 예를 들어 숙제가 1번부터 30번까지다.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쭉 풀죠. 풀다가 예를 들어 앞에 이제 막히는 문제가 중간에 나왔다. 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넘어가. 그래서 일단 숙제가 30번까지인데 숙제를 다 해야지 이제 안 혼나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 10번에서 막혔다. 그럼 다시 30번까지 일단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문제를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그렇게 한 10분 이상씩 몇 번씩 이렇게 돌아라. 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막히면 여기서 끙끙대다가 이제 완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계속 끙끙댄다고 해서 또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돈 다음에 다시 보면 또 생각이 나고 이럴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최대한 안 물어볼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예, 다신 뭐 하나 가지고 이제 진도가 안 나갈 때까지 이렇게 잡지 말고 네. 일단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약간 어느 정도는 내가 최대한 안 물어보고 쥐어짜낼 때까지는 이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은 결국은 그게 관건이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이 고등이 이게 얘기 들으면 정말 쉽지 않네요.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학원에 내가 앉아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진짜 아닌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안 하면 중등만 해도 사실 그렇게도 버틸 수 있는 건데 시험 4주 기간만 바짝해도 네. 어떻게 보면 숙달만 돼서 그냥 그 시기에만 잠깐 이제 내가 반짝 단기 기억에 넣어놔가지고 이거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데 고등은 이제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가지고 쉽지 않네요.